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일단 개장 전 알고 넘어갈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중국 핀뚜어뚜어의 테무가 중국과 일본을 강타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이 테무가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초저가 쇼핑 플랫폼이에요. 이게 미국 시장도 거의 작년 연말부터 집어삼키더니 이제 한국이랑 일본에서도 쇼핑 앱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테무가 지난 7월에 출시되고 지금까지 3개월 넘게 iOS 앱스토어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쇼핑 앱 다운로드 수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테무가 8월 1일인가 그때 출시돼서 쇼핑 앱 다운로드 수 현재 1위 기록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테무 다음에는 또 이 순위가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가 2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중국 어플들이 국내에도 이렇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고 경제 전반적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산 초저가 쇼핑 플랫폼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내일 11월 11일, 이게 뭐 국내선 빼빼로데이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최대 쇼핑 행사인 관군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 관군제가 열리는데 여기서 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또 얼마나 많은 판매 보일지도 관건이고, 에스티로더 같은 화장품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군제에서 어떤 브랜드가 상위권 차지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마침 다음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 있고요. 핀투어투어도 다다음 주쯤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앞에서 살펴본 이 테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존과 메타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중국 쇼핑 플랫폼들이 미국에서도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아마존이랑 메타가 협력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아마존 제품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려고 이 아마존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아마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기업은 사실상 윈인 전략으로 가서, 이 메타는 SNS 사용자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면서 쇼핑할 수 있으니까 이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느껴서 SNS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이 인스타에 더 정확한 타겟팅 광고가 이제 진행되니까 더 많은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현재 테무하고 쉬인이 워낙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 메타랑 아마존이 손 잡아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뉴스는 이거 2021년에 그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국내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 소식입니다. 이 유니티가 지난 9월에 요금제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이 게임 개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엄청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논란 때문에 지난달엔 CEO도 사퇴했고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가 어제 장 끝나고 있었는데 요금제 변경에 따른 후폭풍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그리고 인력도 줄이고 사무실도 이제 대폭 감축한다고 구조조정을 발표했는데요. 기업이 현재 지금 당장은 좀 많이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다시 좋은 날 올 수도 있어서 한번 그 좋은 날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게임 개발할 때 유니티 엔진을 쓰던가 그 포트나이트 개발한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을 써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티 엔진으로 개발하던 사람이 갑자기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하려면 새로 언리얼 엔진에 대해 배워야 돼가지고 이게 쉽게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해자로 설명하면은 유니티는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결국 이게 현재는 기업 이미지가 좀 망가진 거지 비즈니스 자체는 그래도 괜찮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노보노디스크의 제약업계 M&A 예고입니다. 이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랑 오젬픽 판매가 급증해서 돈을 엄청나게 이제 벌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약 연구개발 기업들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상 단계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기업들부터 임상 1상, 2상 그런 거 진행 중인 기업들 인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노보노디스크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M&A 계획을 밝힌다 보니까 앞으로 제약산업 내에서도 좀 대형 기업보다는 중소형 기업들 중에 특색 있는 그런 의약품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 피인수 기대감으로 점점 부각될 수 있어서 주가가 더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거래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소식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에서 오늘 이제 위고비 공급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덴마크에 있는 생산 시설에 60억 달러 더 투자해서 확장한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29년까지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29년까지도 계속 투자하는 거 보면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현재 얼마나 장기적 테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바로 다음에 이제 52주 신고가 살펴보겠습니다. JH팍님이 노보 돈 좀 벌었구나 하는데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위고비 오젬픽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죠. 그리고 다이어트 약 때문에 식품주들이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알자님이 유니티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진짜 그 구독 취소하는 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기업에서는 오늘 그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그 유니티 측에서는 뭔가 중국 규제 그런 걸로 좀 탓을 넘기는 모습이 나타나서 좀 아쉬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될 건데 그걸 굳이 그렇게 돌려 말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에는 오늘 좀 실적 발표 기업이 적다 보니까 다음 주 실적 주요 발표 예정 기업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월요일 날에는 타이슨 푸드 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도축업체인데 조금 이거 리콜 이슈가 있어서 이거는 좀 우려스럽고요. 사스 기업 중에 먼데이닷컴이 가장 뭐 혁신적인 기업으로 자주 꼽히고 있어서 이런 게 장전에 한번 볼만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요일에는 현재 주택시장 동향 알 수 있는 다우에 포함되어 있는 홈디포 있고요. 좀 보시면 온러닝 최근에 서양인들한테 엄청 뜨겁죠. 막 서울역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항상 서양인들은 다 온러닝 신고 다니던데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 동향 체크할 수 있는 타겟 실적 발표 있고요. TJX 이런 그 소매업체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장 끝나고는 팔로알토 있고요. 최근에 포티넷 실적이 안 좋았는데 포티넷만 안 좋은 건지 아니면 팔로알토 같은 다른 사이버 보안 기업도 실적이 안 좋은 건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실적 발표 있고요. 시스코가 최근 들어서는 실적이 꾸준히 실적 발표 좋은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실적 발표 목요일 장전에 있고 또 월마트, 메이시스 같은 이제 백화점이랑 최대 유통 체인 그런 것들이 실적 발표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미국의 소비 상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로스 스토어나 갭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적 발표 기업이 장전에 많이 없어서 하나 유럽에 있는 기업 가져왔거든요. 리치몬트 그룹이라고 이제 유명한 게 까르티에랑 반클리프 아펠이 여기서 가장 유명하죠. 그 외에도 뭐 IWC나 피아제 뭐 이런 시계 브랜드들 많이 갖고 있는데 얘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최근 좀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이런 잘 나가는 럭셔리 브랜드들도 이제 타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현재 100억 유로, 102억 유로 기록했는데 이 시장 예상치인 103억 유로 이거 도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으로 매출 성장이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EPS도 시장 예상치 부합하지 못했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이 경제 성장 둔화가 전방위적으로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정학적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이 소비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명품 기업들도 점점 그 소비 타격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소비가 부활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갱신 기업 체크해 보려 하는데요. 어제 주식시장이 조금 조정도 아니죠, 사실. 그냥 8에서 9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하루 조금 하락한 건데 그 와중에도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기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트랜스타임 그룹이고요. 어제 특별 배당 발표하면서 이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 모르고 배당 지급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된다 했는데 이제 주주 명부에 기록될 때까지를 주식을 사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 배당 기준일이 아니라 배당 낙일 전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돼서 11월 17일 하루 전인 11월 16일까지 주식 매수하시면 특별 배당 35달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률 3.6%가 됐네요. 트랜스타임 52주 신고가 어제 갱신했고요. 두 번째는 듀오링고입니다. 이 듀오링고 워낙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이게 언어 학습 플랫폼이에요. 국내에서는 영어밖에 학습할 수 없는데 영어로는 전 세계 한 40여 개 언어를 학습할 수 있어서 그 영미권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은 영어 학습 플랫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 리스닝 하고서 여기에 맞게 뭐 한국어나 영어 이렇게 갖다 넣는 건데 이런 게 있고 또 영작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되게 해보면 재밌는 거라 저도 가끔 하는데 이 기업이 이제 기본 요금제인 슈퍼 듀오링고에서 이 AI가 포함된 듀오링고 맥스란 걸 출시해가지고 이게 AI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학습 좀 그 배우는 게 좀 좋아졌다. 그런 평가도 있고, 이 AI 도입하다 보니까 가격도 더 비싸요, 이게. 그래서 요금제도 더 높아지다 보니까 매출이 더 증가해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203달러, 바로 21%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이게 IPO 했을 당시 사상 최고가에 현재 머지않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라일리 오토파츠입니다. 이건 미국의 그 자동차 부품, 이제 자동차 안에 쓰이는 뭐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같은 그런 자동차 용품 전문 판매점인데 이게 국내에는 이런 매장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이게 왜 있냐면은 이게 미국은 진짜 땅이 넓다 보니까 다 차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차도 워낙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장이 체인점 형태로 엄청 많은데 미국에 워낙 이제 신차 구매하기도 힘들고 또 중고차도 워낙 아직도 좀 그래도 하락했다 해도 비싸다 보니까 기존 차 계속 끄시는 분들이 이런 데 와서 이런 오일 계속 정비할 거 구매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적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52주 신고가이자 사상 최고가 기록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델 테크놀로지입니다. 델 테크놀로지 하면은 이 델 컴퓨터 이게 가장 유명한데 최근에는 이 기업이 좀 변신을 하고 있어요. 이 컴퓨터 PC 전문 기업에서 이제 AI 서버 기업 전문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이게 최근에 AI 서버 수요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델 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요도 강하고 그리고 또 이 델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PC 교체 주기가 보통 3에서 5년이라 하는데 이 3에서 5년?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때 다들 컴퓨터를 새로 구매하고 교체한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23년, 24년 다가오니까 이 PC 교체 주기가 다가온다. 그러니까 PC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하면서 기대감으로 주가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갱신했고요. 올해 주가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AI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은 리퍼블릭 서비스 기업이라고 이 미국에는 아니 그 국내에는 다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런 쓰레기 처리 다 하고 있지만 공무원분들이 미국은 다 민영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다 민간 기업이 이걸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경제가 좀 어려워도 계속 수요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서비스 비용도 사람들 인건비 증가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요금도 계속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퍼블릭 서비스도 이렇게 조금 현재 경제가 둔화되는 거와 무관하게 주가 꾸준히 상승해서 52주 신고가 어제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상 최고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52주 신저가 갱신 기업입니다. 52주 신저가 갱신 기업에는 화이자, 제너럴 모터스, 코르테바 꼽혔습니다. 화이자는 이게 52주 신저가 계속 가는 이유가 그냥 뻔하죠. 이 코로나19 백신이랑 치료제로 워낙 뜨거워졌었는데 이 수요가 현재 계속 급감해서 가이던스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서도 구조조정 계획 발표했고요. 그래서 주가 계속 하락해서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너럴 모터스인데 제너럴 모터스도 문제가 좀 많았죠. 이 UAW 파업 이슈 때문에 이 인건비도 워낙 많이 올려줘야 되고 최근에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건 이 크루즈 무인 택시입니다. 얘네가 크루즈 무인 택시를 3개월 전부터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일부 지역에서 이걸 시행했는데 이 무인 택시가 사람을 덮치는 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다 중단됐어요, 현재. 그래서 GM 측에서 생산도 앞으로 당분간 중단한다 발표했고 그리고 기존에 다니던 차량들도 다 리콜 조치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 갱신했습니다. 그 다음은 코르테바라고 이거는 S&P 500에 있는 대표적인 그 종자, 그러니까 농작물에 있는 그 종자랑 해충 방제
뭐 그런 이제 농작물 할 때 뭐 제초제나 뭐 그런 이제 상품들을 판매하는 건데 얘네가 북미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유럽이랑 남미에서도 사업을 해요. 남미 매출이 한 30% 정도 되는데 현재 남미의 최대 곡창 지대 중 하나인 브라질에서 가뭄이랑 홍수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이 농사가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미리 사놨던 종자들이랑 그 제초제 그런 게 이제 그럼 이제 내년에 사용해야 한다. 뭐 그러면서 재고 문제도 부각되고 이 수요가 감소하고 그러고 있어서 52주 신저가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기업 중에 FMC라는 기업도 있는데 그것도 좀 코르테바하고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사업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옥수수 선물 가격 보시면은 좀 코르테바 기업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 농부들이 이 옥수수나 대두 가격이 높아야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이제 저런 거 제초제나 종자를 더 많이 구매할 그 동기가 생기는 건데 최근에 이 북미 지역에서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옥수수 생산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잘 되고 있다 해요. 그래서 옥수수 선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현재 남미 지역에서의 옥수수 새로 생산하는 수요가 줄다 보니까 조금 코르테바 같은 기업이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송주임님이 먼저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음, 다들 안녕하세요. 델은 무난하게 쓰는 PC 브랜드 느낌이죠. 저도 저는 델은 안 쓰고 있네요. 화이자 저가 찍을 때마다 야금야금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한번 화이자의 구조조정과 신약 개발 프로젝트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플러그 파워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 수소 에너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가 좀 고금리 상황에는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런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좀 줄고 수요도 줄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음, 그리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기업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골든 크로스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 탄력 붙는다. 뭐 그런 논리고 데드 크로스는 그 반대 논리입니다. 골든 크로스 오늘 포착된 기업에는 보시면 아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 B21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 현존 최강의 그 무기 중 하나인 스텔스 전략 폭격기입니다. 이거 만드는 기업이 노스롭 그루먼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로키드 마틴과 함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데 노스롭 그루먼에서 이런 전략 폭격기도 만들고 이제 재작년에는 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노스롭 그루먼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 노스롭 그루먼이 최근에 이제 분쟁 이슈도 있고 실적도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앞으로 방산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발생했습니다. 데드 크로스 발생한 기업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에요. 이렇게 인투이티브 서지컬 로봇 수술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기계로 작동하면은 로봇이 이렇게 원격으로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비만 얘네가 비만 수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최근에 정형외과 수술 같은 것도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라 이좀 비만 수술 감소에 따른 우려가 부각되면서 인투이티브 서지컬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드 크로스 발생했고요. 최근 의료 장비 기업들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투자 의견 업데이트 해드리려 하는데요. 가장 특징적이었던 투자 의견은 넷플릭스입니다.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480달러에서 51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 여력이 17% 나왔는데 얘네가 하는 이야기가 되게 괜찮아요. 넷플릭스의 매출 성장, 마진 확대, 잉여연금 흐름 성장이 낙관적이고 이 계정 공유 단속 효과가 아주 톡톡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입자 증가가 내년 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해요. 그리고 2024년에 이런 계정 공유 단속을 했으면 이제 가격을 올려야죠. 미국이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가격을 올렸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지역 요금 인상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 컨텐츠 개봉작들이 기대된다고 했는데 이번 4분기에 이미 리팽 파트 3 개봉돼서 현재 전 세계 1위 먹고 있죠. 진짜 재밌는 작품이니까 리팽 한번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스퀴드 게임 더 챌린지, 이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이게 오징어 게임 실사판 버전인데 이게 촬영한다고 한 2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었는데 드디어 11월 22일 날 개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세계적으로 기대감이 엄청 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 오징어 게임 IP를 이용한 작품이 얼마나 흥행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뭐 재밌는 거 있으면은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 의견 업데이트된 거는 듀오링고입니다. 아까 52주 신고가에도 포착됐던 기업인데 바클레이즈에서 듀오링고의 3분기 이제 부킹스 예약 금액이랑 사용자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라고 평가했고 최근 소형 인터넷 기업에서 최고의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인터넷 기업 중에는 듀오링고가 탑픽이다. 뭐 이런 의견이죠. 근데도 투자 의견은 중립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좀 상향하긴 했는데 현재가보다는 많이 부족하고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이렇게 투자 의견이랑 목표 주가를 보수적으로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또 국내 많이 투자하시는데 주가 사상 최저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기업인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했는데 영향력이 아주 큰 IB죠. 여기서 이 한마디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Too soon for a turnaround story.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추가적으로 명확한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이 남은 분기 보고서라고 평가했고 구조조정이 착수함에 따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해 좀 위험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 중립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40달러에서 22달러로 거의 반토막 냈습니다. 현재가 25.2달러인데 지금 시간 외에서 한 21달러까지 하락했거든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플릭스 계정 공유 시작해서 끊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근데 이게 워낙 대체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좀 구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금인데 어디 가기는 너무 날씨가 추워서 저는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는 기업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메리칸 워터웍스라고 국내로 치면 이제 수자원공사 같은 기업입니다. 배당 수익률 2.28% 기록하고 있고 배당 지급일은 12월 1일인데 최근에 유틸리티 섹터가 상당히 크게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좀 결국 다 고금리 여파인데 이 금리가 조금씩 낮아진다면은 이런 유틸리티 섹터의 배당이 높은 기업들도 매력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유틸리티 섹터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코노코필립스입니다. 미국의 3위 에너지 업체죠. 엑소모빌, 쉐브론, 그 다음에 코노코필립스인데 배당 수익률 1.46% 나오고 있고 배당 지급일은 12월 1일입니다. 최근 유가가 75달러까지 하락했는데 사실 이 유가가 더 다이나믹하게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뭐 전쟁도 자꾸 일어나고 이제 지정학적 긴장이 그 외 지역에서도 좀 강하고 석유 생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보니까 유가가 더 떨어지긴 힘들다 보니까 이런 기업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블루민 브랜드인데 이거는 아웃백으로 유명하죠. 근데 물론 이제 국내 아웃백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아웃백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배당 수익률 4.29%고 배당 지급일은 11월 29일입니다. 최근 소고기 가격이 거의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예전에 안동호 이사님께서도 한번 미장원에서 소고기 가격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소고기 가격이 최근엔 좀 큰 하락세로 들어서고 있어요. 이 소고기 가격 하락하면은 이런 스테이크 만드는 식당들, 뭐 블루민 브랜드, 뭐 다든 레스토랑 뭐 그런 기업들 주가 좀 상승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